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신산진로컨설팅의 신산원장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명법과 출산택일법에 대해서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2023년과 2024년의 출산택일 중에서 최고의 달과 최악의 달이 어느 달인가 알기 쉽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우선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명을 하는 방법인데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좋은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아기가 태어나서 처음으로 받는 값진 선물이지. 그리고 성인의 이름을 개명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새로운 삶을 살기 위한 터닝 포인트지요. 그래서 개명을 한 후에 상수군으로 발복이 돼서 개운이 되는 경우가 많죠. 자, 그래서 이제 어떤 이름이 좋은 이름이냐? 신생아 장명이라든가 성인 개명을 할 때 일단 좋은 이름의 조건에는 몇 가지가 있는데요. 일단 가장 중요한 것은 시대 감각에 맞고 세련된 이름이어야 합니다. 그리고 두음법칙이 아닌 단일 발음으로 명쾌하게 소리나는 이름이어야 됩니다. 그리고 요즘은 그 이름 안에 좋은 뜻으로 가치관과 이념이 들어있으면 좋은 이름입니다. 그 밖에도 음양 획수를 맞추는 게 좋고 한글 발음 오행과 한자 자원 오행, 그 외에도 초성, 중성, 종성을 전부 고려하는 게 좋습니다. 음성 모음이라든가 양성 모음이라든가 그 외에 이제 원형이 정격.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부모의 사주를 분석 후에 부모와 자녀와의 그 이름의 궁합이라든가 사주의 궁합. 그 다음에 특히 중요한 것은 진로 맞춤형 장명. 이 아이가 사업을 할 거냐, 공무원으로 갈 거냐, 직장 생활을 할 거냐, 전문자이직 프리랜서를 할 거냐. 이 진로 맞춤형 장명이라든가 택이라면 좋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이름을 지을 때는 사주에 부족한 오행이나 육친, 특히 고립된 오행, 아니면 뿌리가 없는 것, 통근이 되지 않은 오행과 육친의 기운을 보완을 해서 개운을 해주는 게 가장 좋습니다. 자, 그래서 지난해 말에 태어나가지고 제가 올 초에 장명을 했는데요. 신생아 장명을 한 사례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이름을 좋은가, 아니면 사주에 부족한 기운을 어떤 식으로 이렇게 장명을 하는가, 이렇게 진로 맞춤형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명법을 간략하게 소개해드리고 나서 출산택일을 강의해드리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 위에 있는 사주가 제가 이제 장명 컨설팅을 했던 사례인데요. 이민년 2022년 12월 출생자인데 이민년, 임자월, 병술일, 정축시에 출생한 아이입니다. 자, 남자아이인데요. 이 아이 같은 경우는 이제 제가 출산택일을 안 하고 이제 장명만 의뢰 받아서 장명 컨설팅만 했던 경우입니다. 자, 사주를 보시면 목화토금수 5행은 다 가지고 있는 5행 구족격이죠. 자, 두 번째, 이 사주에서 만일에 제가 출산택일을 했더라면 연, 월, 일시 이 시청간에 있는 정관, 관성을 조금 더 강하게 이제 출산택일을 해드렸을 텐데, 이 정관이라고 하는 것은 이 남자아이에게 학교 다닐 때는 학교도 되고, 중고등학교라든가 대학교 합격 운도 되고, 그 다음에 나중에는 직장도 되고, 그 다음에 명예도 되고, 그 다음에 장차 결혼 후에는 이것이 자식이 되지요. 그런데 지금 화극금, 화생토로 이 정화가 약간 고립되어 있지요. 이게 좀 아쉽지요. 물론 술중 정화, 인중 병화, 뿌리가 이 정화의 뿌리 통근이 되어 있어서 천만다행인데요. 자,
그래서 요 사주를 가지고 이제 장명을 하는 법인데 제가 실제 이제 장명을 어떻게 했느냐? 장명은 이 사주에서 부족한 기운, 오행과 육친을 보완해서 상승운으로 발복할 수 있도록 개운을 해주는 겁니다. 이것이 장명의 포인트가 됩니다. 자, 식신격이 되죠. 자중 임수가 투관된 식신격인데 매우 강하지. 이렇게 되면 금수 식신 금수 상관격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상관 편인도 있기 때문에 두뇌 회전 능력이 매우 빠른 아이지요. 두뇌가 총명하다. 그리고 언변술도 능하죠. 금수 상관격이니까 언변술도 능하고 이렇게 되면 학교 가면 이제 공부도 잘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장차 이제 진로는 언변술을 활용하는 대학 교수라든가 교사라든가 그 다음에 식신상관이 강하니까 전문자이지 프리랜서지. 일반 직장보다는 전문자이지 프리랜서. 상관 편인, 인성도 강한 편인과 정인을 가지고 있으니까 연구원도 됩니다. 석박사 학위를 따서 연구원이나 대학 교수나 아니면 전문직에서 이제 의료 계통으로 이과 적성이 70%, 문과 적성이 30%인데요. 이제 의료 계통으로 가서 뭐 의사라든가 이렇게 겸임 교수라든가 이런 식으로 하면 되고. 그래서 이제 장명을 할 때는 전반적으로 이 아이가 앞으로 어떤 직업에서 어떤 진로로 살아갈 것이냐 이것을 분석해서 이제 장명을 시작하게 됩니다. 자, 제가 지은 이름은 최현승인데요. 최현승인데. 자, 성시최 빛나련의 도을승. 자, 일단 발음을 보겠습니다. 한글 발음 오행을 보겠습니다. 최현승은 토생금 토생금이지요. 현이 토가 되고 최와 승은 금이 되지요. 그래서 토생금 상생관계. 비경겁제가 없기 때문에 일단 한글에서는 비경겁제를 강화시켜줬다. 두 번째, 자원오행이 대단히 중요하지. 이와 같이 목 하나, 화 하나. 목, 화가 다소 토수에 비해서 수식상과 토인성에 비해서 약하죠. 그래서 목화 기운을 보완해 주는 게 이 사주의 장명의 핵심 포인트, 키 포인트가 됩니다. 자, 목생화 상생관계로 한자 자원오행. 여기서 도울승자가 바로 목, 한자 자원오행에서 한자의 근원을 보면 도울승자는 나무목입니다. 그 다음에 빛나련자는 여기 화가 있죠. 불화자. 요게 화. 그래서 목생화 상생관계. 이것이 한자의 자원오행으로 목화 기운을 보완해준다. 그 다음에 이 이름의 의미. 이 이름에는 가치관과 이념이 들어있어야 됩니다. 명분이 있어야 된다. 그냥 이름이 짓는 게 아니라. 그래서 도울승과 빛나냐.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고 도우면서 빛나는 삶을 산다. 홍익이념이지요. 널리 사람을 이롭게 하라. 이렇게 이름에도 이 고귀한 뜻을 집어넣어주면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이름을 이제 여러 가지 좋은 이름의 조건을 이제 고려해서 시대 감각에도 맞고 이름도 이 이름은 뭐 10년, 20년, 100년을 사용해도 항상 시대 감각에 맞고 세련된 이름이고 이런 식으로 하면 사주의 부족한 부분을 충분히 개운을 할 수 있다. 충분히 개운을 할 수 있다. 자, 그 다음에는 아래 명식은 출산태기를 저에게 의뢰해서 여기는 이제 개묘년 올해 2023년 2월 중순경이 출산 예정일입니다. 2월 중순. 그러면 2월 1일부터 15일 정도, 2월 초부터 2월 15일 요 사이에 출산 예정일에 보통 일주일 전후가 가장 좋은데요. 그래서 요거는 이제 출산태기를 의뢰했고, 그 다음에 이제 2월 이제 초중순경에 출생을 하기 아직 출생을 안 했는데요. 요거는
이제 곧 앞으로 이제 한 달 후면 거의 뭐 한 달 후면은 이제 출생을 하게 되는데 2월 1일부터 15일 사이 2023년 양력 2월 1일부터 15일 사이에서 가장 좋은 사주. 요걸 이제 제가 태기를 했는데요. 물론 이제 이제 출산을 하게 되면 이름까지 장명 컨설팅까지 이제 예약을 받고 이렇게 이제 한 경우인데 자 보겠습니다. 개묘년 2023년 갑인월, 인월, 입춘이 지나고 인월, 기해일, 기사시. 자, 요걸 이제 설명해드리고 출산태기를 왜 하고 이 출산태기는 앞으로 진로 직업적성을 어떤 쪽으로 가고 앞으로 어떤 인생이 펼쳐지겠는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해드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으로 2023년 올해와 내년에 출산태기를 월 중에서 최고 좋은 달과 최악의 달 여기에 대해서 이제 그 추천을 해드리고 저것을 개운하는 방법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요 사주 같은 경우는 인중 간목이 투간된 정관격이지요. 정관격에 간목이 정관격인데 월청간으로 바로 투간됐으니까 어떻습니까? 정관격이면 국립대 아니면 국가에 뭐 서울대학교라든가 일단 스카이대, 성서환이라든가 이렇게 명문대를 갈 수 있을 만큼 관성이 튼튼하다. 왜냐하면 간목이라고 하는 정관이 벌럭지와 제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고 일지에 해중간목까지 수생목을 받고 있으니까 이 아이의 직업이라든가 명예라든가 이것은 튼튼하지. 아우라라든가 승진이라든가 합격이라든가 갑기합까지 짜고 있죠. 갑기합까지 짜고 있다. 이것은 뭡니까? 합격운이라든가 승진운이라든가 일단 명예라든가 전도양양하다. 자, 정관격에 관만 튼튼한 게 아니라 재성을 보겠습니다. 재성이 자 개수가 해수라고 하는 제왕지에 통군을 하고 있고 재관이 튼튼하지. 재는 뭡니까? 재물은 재물운이죠. 남자아이에게는 아버지가 되고 여자아이에게는 시어머니가 되는데 재물운도 튼튼하고 직장운이라든가 그 다음에 일간을 보겠습니다. 일간 기토가 사시 금상첨화죠. 제왕지에 뿌리를 내리고 있다. 인중무토라든가 해중무토라든가 그러니까 일간이 튼튼하다. 그러니까 신앙 재관왕 사주다. 신앙 재관왕 사주죠. 신앙 재관왕 사주. 요 사주는 연월은 이미 결정돼 있었고 연월은 이미 결정된 상황에서 저에게 일시에 요거는 이제 출산태기를 이제 해야 되는 경우인데 그래서 기해년 기사시로 이제 출산태기를 최종을 해서 앞으로 이제 한 달 후면 이제 출생을 합니다. 한 달 정도 후면은 출생을 합니다. 그러면 격국도 튼튼하고 격국도 튼튼하죠. 그다음에 용신도 격국 용신도 튼튼하고 억부용신 격국용신이 전부 사화가 되죠. 사화가 자 그러면서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람은 격이 튼튼하면 그릇이 튼튼합니다. 그래서 일단 출산태기를 할 때는 병원의 종합병원이나 준종합병원이냐 대학병원이냐 아니면 개인병원이냐에 따라서 의사가 추천하는 날이라든가 아니면 병원이 쉬는 날도 있고 또 병원이 24시간 하는 경우도 있지만은 아침 9시부터 뭐 저녁 7, 8시까지 밖에 안 하는 병원이 있고 종합적으로 조율을 해서 이제 최종 출산태기를 잡는 겁니다. 이 출산태기를 할 때는 38주 예를 들어서 제왕절개 시기가 황금 시기는 38주 5일에서 39주 사이가 가장 좋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인데요. 왜냐하면 만일에
37주라든가 36주라든가 너무 일찍 아이가 태어나면 신생아에게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예, 뭐 팔싹둥이라든가, 그래서 이제 너무 일찍 태어나면 폐가 미성숙이 되지요. 그 다음에 인공호흡기를 꽂게 되지요. 그 다음에 폐혈증 우려가 있습니다. 너무 일찍. 그 다음에 저혈당도 우려가 되고, 그래서 이제 인큐베이터에 들어가는 경우가 많은데요. 중환자실이라든가, 예, 뭐 중환자실에서 나와서도 일반 병실에서 뭐 일주일 이상 입원하는 경우를 비일비재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출산택일할 때는 여러 가지 조건, 예, 왜냐? 좋은 날짜, 출산택일의 길이를 선택하는 것은 사람이 합니다. 그런데 이 출산택일한 아이의 복된 운명은, 그 운명은 하늘이 결정하기 때문에 평소에 부모가 아이의 태교뿐만 아니라 항상 어진 덕을 쌓고 선행을 많이 해야 됩니다. 그래서 신생아에게 이제 그 출산택일을 할 때 반드시 지켜야 될 게 있습니다. 예, 그것이 바로 편중된 사주가 아니라 중화된 사주면 좋습니다. 예, 목화토금수 중에서 너무 편중되면 안 된다. 그리고 천간의 오행이 반드시 지지에 통근을 해야 된다. 통근, 뿌리를 내려야 됩니다. 그래야 산전수전 공중전을 살아가지 않고 평탄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다. 그 다음에 수와 화가 있는 수화기제가 돼야 되고, 예, 목화통명이 되면 더 좋고요. 수화기제, 조우가 맞아야 된다. 물도 있고 불도 있고. 그 외에 출산택일을 할 때는 학업운, 그 다음에 부모운, 배우자운, 그 다음에 직업운이라든가 가장 중요한 게 건강운이지요. 예, 이렇게 최소한 5, 6가지의 학업운, 부모운, 재물운, 직업운, 배우자운, 예, 건강운, 이렇게 5, 6가지는 튼튼하게 이렇게 해주면 좋습니다. 그 다음에 이 출산택일 할 때 가장 주의해야 될 게 있습니다. 상관, 경관 사주는 택일해주면 안 된다. 상관이 경관을 바라보고 있는 원국의 금물이. 두 번째는 군겁쟁제 사주는 안 된다. 비경겁제가 너무 강하고 재성이 약하면 재물운이 없고 배우자운이 없죠. 예. 그 다음에 너무 고집이 세니까. 그 다음에 편인이 도식하는 사주를 만들면 안 된다. 편인, 인성이 너무 강하면서, 편인이 강하면서 식신이 약하면, 예, 생활력이 없는 무능력자가 되죠. 예, 이렇게 되면 마마보이, 마마걸이 됩니다. 그 외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재성과 간성이 고립되면 안 된다. 이와 같이 관성과 재성이 튼튼하면서 일간의 뿌리가 있는 신앙재간항 사주. 신앙재간항. 그러면 부유하게, 그 다음에 직업도 튼튼하고 건강하고, 예. 그래서 이제 일단 재간이 튼튼해야 된다. 그 다음에 월지와 일지, 월지와 일지 사이는 합이 좋다. 상생관계. 예, 여기가 형충파해, 특히 원진이면 좋지 않습니다. 월지와 일지. 예. 그래서 사주에는 합충형파해가 2, 3개 정도 있는 게 좋습니다. 예. 그리고 중요한 것은 아이 사주를 출산택일하지만은 부모 사주, 엄마와 아빠 사주를 꼭 분석을 해야 됩니다. 거기에서 부족한 오행과 육친을 아이 사주와 조우까지 궁합을 맞춰야 됩니다. 특히 아이는 엄마가 많이 이제 손이 가고 길이기 때문에 엄마 사주와 아이 사주는 궁합의 코드를 잘 맞춰주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장명이라든가 출산택일에는 이와 같이 최소한 장명의 10가지 조건, 그 다음에 출산택일의 10가지 조건 이상은 완벽하게 맞춰서 장명과 출산택일하면 좋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올해 2023년과 내년 2024년에 출산택일을 하는 1년 12개월 중에서 최고의 달과 최악의 달을 추천을 해드리겠습니다. 자, 시간 관계상 좌측에 표기해 놨는데요. 2023년 올해 개묘년 최고의 달은
주로 합이나 생이 되는 계묘년에 묘목과 합이나 생이 되는 게 가장 좋은 달입니다. 그래서 인월이 언제입니까? 양력 2월 4일부터지요. 2023년 인월, 그 다음에 미월, 술월, 해월, 요 4개 월이 올해 그 계묘년의 묘목과 합이라든가 생이 됩니다. 합이라든가 생이 됩니다. 예, 인묘목, 그 다음에 묘미목, 묘술합화, 그 다음에 해묘목, 전부 생이나 합이 되지요. 그래서 최고의 달입니다. 예, 그 다음에 최악의 달은 올해가 계묘년인데 올해 2월 4일이 되면 계묘년이죠. 예, 그러면 묘파가 되고 묘유충이 되고 자묘형이 되지요. 그래서 5월, 6월, 자월 여기는 최악의 달이 됩니다.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이미 임신이 돼서 여기에 출생할 수밖에 없다.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왜? 지금 이 사례와 같이 연월이 결정돼서 저에게 출산태기를 의뢰하고 장명을 의뢰했는데 일가시를 연월에 부족한 것을 충분히 보완할 수 있는 일가시가 훨씬 중요하다. 연월보다 일과시가 어떤 일주냐? 예, 가장 중요하죠. 그 다음에 내년을 보겠습니다. 2024년에 최고의 달 마찬가지입니다. 합과 생이 되는 것. 내년은 갑진년이지요. 내년 2월 4일 입춘부터 2024년 여기는 인월 인진가합이 되니까 내년에 갑진년가. 그 다음에 묘진목이 되지요. 갑진년가.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진사. 요거는 빼겠습니다. 진사, 요거는 천라지망이 되기 때문에 일단 요거는 보통이다. 그 다음에 신은 신진가합이 되지요. 내년에. 좋습니다. 그 다음에 유는 진유금이 되지요. 괜찮습니다. 그 다음에 자진합수가 되지요. 그래서 요 사화만 빼겠습니다. 사화는 그냥 보통 달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최악은 갑진년의 진월. 왜? 진진형을 짜지요. 진진형. 연과 월이 진진형을 짠다. 부정적이죠. 진술충을 하지요. 물론 진술충이 계고가 될 때는 좋은데 일단 일부러 충을 만들어서 태기를 할 필요는 없다. 그 다음에 진축파가 되니까 축월은 부정적이죠. 이 진술충미월. 내년은 진술충미월이 올해는 괜찮은데 내년 2024년은 진술충미월은 가급적 피하면 되는데 그런데 진술축월에 이미 출생을 할 수밖에 없다. 이런 경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일과 시로 충분히 길이를 선택할 수 있다. 길이를 선택하고 그 다음에 이와 같이 완벽한 진로 맞춤형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명법으로 이 출산태기 사주에서 부족한 오행과 육친과 그리고 이제 어떤 의미, 가치관과 이념까지 집어넣어서 충분히 개운을 시켜주는 개운법이 있습니다. 자, 이상으로 심산 멘토의 새로운 패러다임의 장명을 하는 방법과 그 다음에 진로 맞춤형 출산태기법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장명, 신생아 장명이라든가 그 다음에 성인분들의 계명을 이렇게 의뢰하시는 분도 이제 부쩍 늘고 있는데요. 뿐만 아니라 출산태기, 뭐 손주라든가 아니면 자녀의 출산태기를 의뢰하신 분이 이제 부쩍 늘고 있는데 제가 강의와 상담으로 워낙 바쁜 관계로 일단 뭐 장명, 출산태기뿐만 아니라 상담 신청, 뭐 강의 신청 이렇게 희망하시는 분은 우측 상단에 제 연락처로 일단 문자를 주시면 제가 시간 나는 대로 답변을 해드리고 일정을 조율해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해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제 유튜브 동영상마다 동영상 아래 제목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동영상 제목 아래 더보기를 클릭하시면 상담 신청이라든가 뭐 장명이라든가 태길이라든가 강의 신청 이제 방법과 뭐 상담료라든가 수강료라든가 장명 비용
뭐 출산택일 비용도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심산원장 강의 30주년과 그 다음에 강의와 상담 30주년 기념으로 지금 할인 이벤트를 하고 있는데요. 일단 30년 30% 할인 이벤트가 마감 직전에 있습니다. 일단 한 명 상담과 한 명 상담은 할인이 적용이 안 되지만 2명부터 가족 4, 5명까지는 전체 상담료에서 30%를 할인해 드립니다. 이 기간에 심산 멘토의 온오프라인 강의 신청하시는 분도 온라인 동영상 강의는 50%, 현장 강의 이곳 군포에서 경기도 군포에서 직접 질의응답식으로 강의를 수강하실 분은 이 할인 기간에 등록하시면 30%를 할인해 드리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심산 원장의 장명과 출산택일에 대한 강의는 이것으로 모두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